가작, 김보미, 등 위에 졸업식, 털썩. 아침마다 내가 마당에 내려앉는 소리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던 터라 자라면서 점점 사지가 굳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걷고 뛸 때 나는 엉덩이를 바닥에 끌며 기어다녔다. 일하러 간 다른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마당으로 털썩 굴러 강아지와 놀기도 하고 텃밭에 꽃 구경을 하기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엄마의 등에 업혀 마을 어귀까지 가보는 것이 내 유일한 외출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형편에 보행조차 불가능한 장애인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엄마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방해만 하지 말라고 서슬퍼런 고함을 치셨다. 혹시나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조마조마해 하면서도 어린 마음속에 폭죽이 울려 퍼졌다.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학교를 다니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입학식 날 엄마는 늘 그랬듯 내게 등을 내미셨다. 책가방에 긴 끈을 달아 목에 맨 채로 마당에 쪼그려 앉은 엄마의 등을 그때는 유심히 살피지 못했다. 그저 밖에 나간다는 사실에 들떠 마냥 좋기만 했다.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를 기다려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다. 엄마는 수십 번 나를 고쳐 업으셨다. 그렇게 도착한 학교는 크고 눈부셨다. 거의 만나보지 못한 내 또래들이 가득했고 새로운 냄새와 볼거리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만난 별천지가 지옥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엉덩이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가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해괴물, 바퀴벌레 같은 별명이 붙었다. 내 등을 때리고 내가 돌아보기 전에 도망가는 놀이가 유행했고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가 책상에 쌓였다. 체육복이나 운동화는 수도 없이 사라졌고 책가방도 늘 쓰레기통에 뒹굴었다. 아무리 새롭고 신기한 세상에 대한 동경도 그 지독한 괴롭힘을 견디게 해줄 수 없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던 나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픈 신체적인 증상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엄마는 책가방을 목에 걸고 내게 등을 내미셨다. 한사코 거부하는 나를 억지로 업으시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셨다. 잘못한 사람은 엄마가 아닌데 내게 사과하시면서도 학교는 가야 한다고 하셨다. 배워야 한다고.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학교를 졸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셨다. 엄마의 작은 등을 보며 더는 버티지 못하고 등교를 했다. 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마을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시는 엄마에게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나를 심하게 괴롭히던 애들 몇 명이 짜고 내 등 뒤로 몰래 다가와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잘라버렸다. 하굣길에 나를 데리러 오신 엄마는 까슬까슬해진 내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쓸어보시더니 자리에 주저앉아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셨다. 그날 밤 엄마는 또 한 번 아버지와 큰 소리를 내며 싸우셨다. 나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셨던 날과 같았다. 아버지의 역정어린 목소리에도 엄마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비명을 내지르다시피 악다구니를 쓰는 엄마에게 결국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다. 다음 날이 돼서야 엄마가 내 수술비를 가지고 아버지와 전쟁을 벌이셨다는 걸 알았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뒤틀린 사지를 수술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는 수술을 받으면 적어도 혼자 걸을 수는 있을 거라고, 그래야 학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내 수술을 위해 식구들이 사는 집을 저당 잡히고 고등학생이던 오빠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다.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내게 등을 내미셨다.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가는 동안 또 수십 번 나를 고쳐매셨다. 7번이나 큰 수술을 받고도 몇 년이나 길고 잔혹한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다. 조금씩 길어지고 곧게 펴진 사지를 움직이는 건 수술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다. 나를 업고 다니느라 항상 엄지발가락에 쥐가 나는 엄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내 힘으로 첫 걸음마를 내딛던 날, 비록 몸이 흔들거려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모양새였지만 나는 혼자 걸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발로 병원 복도 끝에서 끝까지 걸었다. 다 커서야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엄마의 등 위에서가 아니라 내 두 발로 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눈높이만큼이나 경이롭게 다가왔다. 그 아름다운 세상의 중심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의 등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이 있었다. 업힐 때는 몰랐던 작고 여윈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행의 자유를 쟁취한 나는 엄마의 바람대로 차례로 학교를 졸업하고 대도시의 대학으로 유학까지 갔다. 여전히 팔을 허우적거리고 비틀대는 걸음이었지만 내 힘으로 걸어 다녔다. 졸업을 할 때쯤 오빠가 학교로 찾아왔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너무 놀라지는 말라고 엄마가 좀 편찮으시다고 말을 꺼냈다. 오빠를 따라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득했다. 병원에서 만난 엄마의 몸은 참혹했다. 허리 디스크도 터지고 무릎도 수술 없이는 안 되고 발목도 심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나 때문이었다. 나를 업고 세파를 건너는 동안 엄마의 몸은 난파된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지만 울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일을 해야 하니 내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했다. 정신을 다잡았다. 엄마가 내게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허리와 무릎, 발목까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엄마를 위해 나는 오빠와 밤마다 휠체어를 미는 연습을 했다. 위험하지 않게 엄마를 태워드릴 수 있을 만큼 능숙하게 다루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을 때쯤 엄마 앞에 휠체어를 내밀었다.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거부하셨다. 내가 미는 휠체어에 어떻게 앉느냐고 하셨다. 나는 뒤를 돌아 엉거주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등을 내밀고 엄마를 업어주고 싶은데, 평생 나를 업어준 엄마를 나도 업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밤마다 휠체어 미는 연습을 했으니
내 등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휠체어에 앉으시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다. 등 뒤에서 엄마가 훌쩍이시며 휠체어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얼른 눈물을 훔치고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었다. 내가 힘들어하면 다시는 앉지 않으실까봐 팔에 힘을 단단히 주고 정신을 집중했다. 그렇게 엄마를 태운 휠체어를 끌며 검사실로, 수술실로, 회복실로, 치료실로 종횡무진 병원을 누볐다. 여전히 나는 엄마를 업어들이지 못하고 엄마의 등을 바라보는 처지이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게 감사한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몸이 회복되신 엄마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다. 나도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식 날, 온 가족이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도시로 왔다. 나는 엄마의 머리 위에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내 등을 내밀었다. 미리 내 부탁을 받은 아버지와 오빠가 거의 들다시피 엄마를 내 등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큰일 난다고 빨리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우리는 똘똘 뭉쳐 엄마를 업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나만 엄마 등에서 졸업한 게 아니라 엄마도 내 등 위에서 나를 업고 건너온 긴 세월을 졸업하신 것이니 꼭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다. 엄마 덕분에 두 발로 땅을 딛고선 내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 그때의 흥분과 감격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아버지와 오빠가 몸무게를 바치고 나는 없는 신용만 했지만 그래도 내 등 위에서 학사모를 쓰신 엄마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서로의 등 위에서 각자의 고된 시절을 졸업한 우리 모녀는 이제 나란히 서서 손을 마주잡고 걸어보려 한다. 앞으로도 견딜 수 없는 세월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따뜻했던 등 위의 졸업식을 기억하며 이겨나갈 것이다.